안녕하세요. 은빛정원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이면 또 눈이 떠져 버리고 다시 잠들려 애써도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져서 마치 침대가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쉽게 권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단 한 잔의 따뜻한 음료만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진 불면의 고리를 끊고 오늘 밤부터 아침까지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난 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피로감 대신 맑은 개운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나만 이렇게 잠을 못 잘까? 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은빛정원은 단순한 건강 채널이 아니라 제가 직접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검증하고 확인한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35년간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했고 불면증 치료를 위해 온갖 이론과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자신은 무려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자괴감, 새벽마다 두근거리는 심장에 놀라 눈을 뜨는 불안감,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환자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약도 먹지 않고도 침대에 눕기만 하면 아침까지 내리잠을 잡니다.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찬장에 반드시 있는 것, 소금과 꿀 한 스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났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고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해 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꾸준히 약을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늘 함께 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약이 없으면 단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벽마다 어김없이 심장이 두근거려 눈을 떴습니다. 침대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환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진료실에서 진땀을 흘릴 때면 이제 의사 생활도 끝나는구나 하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가정에도 스며들어 사소한 일로 아내와 부딪히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짜증만 내는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동료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제가 용기를 내어 불면증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생민아,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하고 소금 조금만 타서 마셔봐. 처음엔 솔직히 비웃고 싶었습니다. 35년간 서양의학을 공부한 제가 고작 꿀과 소금이라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면제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찬장을 열고 꿀과 소금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꿀을 반 숟가락 넣었습니다. 소금은 손끝으로 살짝 집어 넣었죠.
마치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타주시던 설탕물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침대에 누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팽팽하게 긴장하던 어깨와 뒷목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정신이 맑아지는 대신 고요해지고 마치 따뜻한 포근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을 내리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머리가 납덩이가 아니라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의외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소금과 꿀 속에 제 삶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단순한 경험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가 겪은 경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어떻게 변화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꿀과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면 많이 먹어야 더 효과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핵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는 편안하게 반응하지만 과도한 자극에는 방어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출렁거리면서 뇌가 깨어버립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삼투압 작용 때문에 몸에 불필요하게 수분이 몰려와 갈증이 생기고 신장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0을 훌쩍 넘기신 박기영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뭐든 푸짐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뒤 찾아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화를 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먹고 밤새 물만 마셨습니다. 속도 더부룩하고 오히려 잠을 망쳤어요. 제가 차근차근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드셨냐고요? 그랬더니 몸에 좋으라고 꿀은 밥숟가락으로 한가득, 소금도 짭짤하게 타서 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반 숟가락, 소금은 손끝으로 콕 찍어 넣는다는 느낌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말씀대로 양을 줄여서 먹어봤습니다. 세상에, 몸이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면서 스르르 잠이 오더군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절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섬세한 양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황금 배합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은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소금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은 소금을 빼거나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양만 넣으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13 정도로 줄이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기분 탓 아닙니까? 따뜻한 물 마시니까 편안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뇌 과학이 증명하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낮 동안은 물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시키며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밤이 깊어가면서 뇌가 쓸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몸을 깨우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려 애쓸수록 머리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바로 그 연료를 채워줍니다. 꿀을 마시면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밤새 뇌가 필요할 때마다 연료로 공급됩니다. 덕분에 뇌는 안심하고 긴장을 풀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분비를 막아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꿀이 뇌에 연료를 공급한다면 소금은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설명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평생을 교사로 지내시고 퇴직하신 이정진 선생님이셨습니다. 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셔서 근거 없는 이야기는 믿지 않으셨죠. 제가 꿀과 소금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뇌가 잠들 때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군요. 연료와 냉각수라니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그분은 일주일 뒤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밤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잡생각이 조용해지고 수십 년 만에 방해받지 않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모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들어요. 코도 안 걸고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꿀과 소금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기적입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뇌와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원리를 채워주는 방법이기에 가능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꿀과 소금을 타서 마셔도 어떤 분은 금세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꿀과 소금물이 하는 역할은 마치 강가에 작은 조각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잘 타면 부드럽게 흘러가듯 적절한 시간에 마시면 몸은 평화롭게 잠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몸이 잠잘 준비가 덜 된 상태라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마시면 소변 때문에 밤중에 깨게 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0을 넘기신 최은숙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덕분에 밤마다 갈증으로 목이 바짝 타고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면 잠이 완전히 달아나 온갖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알려드린 꿀소금물을 잠들기 직전에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벽마다 꼭 한 번씩 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미리 드셔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뒤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어머님은 따뜻한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쉬고 잔잔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이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60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긴장을 풀고 뇌가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꿀과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수면제보다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숙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있는 아무 꿀, 아무 소금이나 써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금은 그냥 하얀 정제 소금보다는 바닷물을 그대로 말린 천일염이나 오염되지 않은 바위에서 캐낸 암염을 권해드립니다. 정제 소금은 염화 나트륨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보물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꿀 역시 설탕을 섞은 사양꿀보다는 생꿀, 야생화꿀처럼 가공을 덜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열 처리된 꿀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만 생꿀 속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소와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천일염, 생꿀이라고 표시된 것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꿀과 소금물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습관을 더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더 깊은 잠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는 것입니다. 밤에 보는 강한 블루라이트는 마치 눈앞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뉴스나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내용은 뇌를 흥분시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배우자와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먼지 쌓인 앨범을 함께 넘겨보는 것은 뇌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소금은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뇌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방법입니다. 셋째,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넷째, 기왕이면 천일염과 생꿀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잠들기 전 전자기기를 끄는 습관이 약보다 더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밤의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에 개운함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 활기찬 일주일, 건강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뒤척이며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 경로당이나 교회 모임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활기찬 아침, 그리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은빛정원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